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요. 심장의 역할들을 얘가 부수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장기 중에 큰 장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간이 굉장히 큰 장기 중에 하나거든요. 간이 하는 일이 우리가 보통 이제 해독을 한다 이렇게도 알고 있는데 네, 해독뿐만이 아니라 뭐도 같이 하냐면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를 그 몸에 필요한 물질로 분해하고 합성하고 이걸 저장하는 일을 같이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할 적에 간이 부실하다. 그러면 사실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에너지 대사를 할 수 있는 게 간에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고 독소도 빠지지 않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혈류량을 조절하는 것도 우리 심장에서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간에서도 혈류량 조정하는 것도 같이 해주고요. 면역도 해주고 독성을 해독하고 에너지 대사, 호르몬을 또 공급하고 조절하는데 되게 큰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천여 가지 정도의 효소를 또 생산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효소의 문제가 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간이 문제인데 우리가 간이 또 침묵의 장기라고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간이 한 80% 정도 이상 망가져야지만 우리한테 자각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화가 잘 안 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소화 효소들이나 이런 효소들의 대부분 한 천여 가지의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또 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데도 간에는 통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아프든 어떻게 하든 이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꼬집으면 여기 아프잖아요. 어디 다치면 아프잖아요. 바늘에 찔러도 그 조그만 거 찔러도 아프잖아요. 근데 간은 그 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한 80% 정도 망가져야지만 얘가 이제 자각 증상이 일어나고 그때 병원에 가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나 아니면 간에 대해서 내가 미리미리 챙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간이 되게 건강한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밀크시슬을 저는 계속 먹는 게 뭐냐면 간이 이렇게 몇백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몇백 가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간한테 뭔가 충분하게 영양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얘가 부실하게 해결을 하면서 얘가 누적이 되면서 문제들이 생기겠죠. 일단 피부도 안 좋다. 이건 간하고 폐의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도 바꾸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일단 간 건강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방간 이런 것도 아마 이제 간에 이제 그러면 무리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간이 저하되는 원인은 음주, 피로,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그다음에 바이러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장으로 인해서 내가 변비 있으신 분들 있죠. 변비 있으신 분들은 간이 안 좋아요. 왜냐면 대장에 있는 그 가스가 간문맥을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간을 또 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대장 환경이 안 좋으신 분들이 또 간이 안 좋고 또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또 어떨까요? 약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막 화학작용을 되게 심하게 하잖아요, 간이. 그러면서 간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시면 여기 피해갈 수 있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바이러스에 대해서, 음주에 대해서, 피로와 스트레스에 대해서, 뭐 숙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내가 어떤 약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간이 이런 해독들을 할 적에 뭘 많이 쓰냐? 이걸 많이 써요. 칼슘, 마그네슘, 식이유황. 이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간하고 또 유황하고 관절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간에서 해독을 할 적에 그 유황을 막 쓰잖아요. 유황을 쓰다가 모자르면 어디서 빼올까요? 뼈에 있는 유황을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이빨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무릎에 있는 거, 뭐 팔에 있는 거, 이런 뼈에 있는 것들의 유황을 딱 갖다 쓰면서 이제 염증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절 환자들이 식이유황, MSM을 먹고 나면 관절이 괜찮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간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으니 필요 없어도 되는 것들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 없어져도 살잖아요. 간 없으면 못 사는데 다리 하나 없어져도 살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진짜 중요한 장기를 위해서 나머지 장기를 희생시켜서 글로 다 끌어모으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희생을 당한 거예요. 무릎에 염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유황이 없어진 게 희생을 당한 거거든요. 중요한 장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간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식이유황도 같이 먹어주면 되게 좋아요. MSM이요.
어쨌거나 그렇게 되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간의 질환 중에 하나가 지방간이거든요. 근데 지방간 하기 전에 일단 피가 탁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뭐로 이제 같이 연결이 되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런 거 나온 것처럼 간도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지방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부르는 거는 간의 한 30%가 한 지방으로 덮여 있을 때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판명을 냅니다. 근데 이 지방간이 아우 살피면 괜찮겠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살이 안 찌신 분들이 지방간도 있기도 하고 술을 드신 분뿐만이 아니라 술을 안 드시는 분들도 지방간이 있기도 해요. 이 지방간에 이제 생기게 되면 이게 방치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간경화로 되고 결국에는 간암으로 죽게 되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작은 거로부터 시작을 해요. 지방간으로부터. 그래서 지방간을 그냥 방치해서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자가 측정기구 이제 많이 활용하시면서 지방간 체크하는 게 병원을 가지 않고 조금 이렇게 빠르게 되잖아요. 보면은 그 지방간을 방치해 두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딱 쓰는 한 가지 방법은 이 그 밀크시슬 있잖아요. 얘를 좀 메가도스로 드시게끔 한 달 정도 하면 이게 거의 정상 수치로 많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저녁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2알씩 이렇게 먹게끔 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많이 호전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도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데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관리를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암 땡땡 거 자기 15년 동안 먹고 있고 또 여기 뭐 우 땡땡 거 자기가 뭐 10년 먹고 있고 자기 관리하고 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함량이 안 좋든 뭐가 안 좋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 거 바꿔서 한번 드셔보시고 한 달 뒤에 체크해보자라고 해가지고 했을 적에 대부분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이렇게 딱 드시고 나면 웬만한 지방간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굉장히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얘를 방치를 하면 뭐가 된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간들이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간암으로 이제 죽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방간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간 이렇게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그냥 그 수월하게 아니면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지나쳐야 될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간 체크는 미리미리 좀 해보시고 하면 좋은데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 이제 우리께 있죠. 밀크시슬인데 이 밀크시슬 안에는 실리마린 성분이 130mg 정도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간을 위한 보호 약재로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간의 효소를 분비시키고 간을 재생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130ml 정도 들어가 있고 아까 전에 간을 손상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뭐라고 그랬죠?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스트레스를 내가 막 다스리는 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떤 약재가 그거를 또 도와준대요. 이게 홍경천 추출물이라고 하는 거기 안에 들어있는 로사빈이라고 하는 성분이 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동반자들 있잖아요. 옆에 같이 사는 분들, 뭐 와이프든 남편이든 짜증을 많이 내. 혹시 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스트레스 조절이 잘 안 되나? 그러면 밀크시슬 한 2~3알 정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먹여보세요. 한 30분 정도 지나면 아주 착해지거든요. 여기에 이제 홍경천 추출물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경직된 거를 좀 풀어주는 역할들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이제 힘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기 몸에서 힘 빼고 있다라고 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자기 몸에 전체적으로 힘을 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얘가 전체적으로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성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수험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간이 어른들만 다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한테도 이 밀크시슬을 같이 복용하게끔 하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요 데이터는 이제 항피로 지수, 그러니까 피로를 좀 덜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요 데이터에서는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야근으로 인해서 피로 감소, 이게 홍경천에 대한 이제 그 실험 결과들이에요. 논문 결과거든요. 그래서 뭐 피로 감소, 수험생의 정신적 피로도 감소를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로도가 조금 높으신 분들, 스트레스 지수가 조금 높으신 분들, 그 다음에 작은 일에 약간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밀크시슬 좀 드시면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담이 세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고 이게 이제 간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이제 비타민 B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나이아신이 이제 100% 들어있다라고 하거든요. 나이아신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비타민 B3예요. 이 비타민 B3가 들어가 있고 이 비타민 B3는 알코올 분해 작용을 해요. 이 알코올이나 아니면 이 스트레스나 이렇게 많이 받던 분들은 비타민 B3가 많이 이렇게 쓰이거든요. 근데 비타민 B3가 모자르게 되면 뭐가 되냐면 두통이 생기거나 현기증이 생기거나 우울증, 설사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간을 보호하는데 아주 최적의 그 영양소 중에 하나가 B군들인데 그 중에 비타민 B3가 넉넉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비타민 B3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 정리를 조금 해주면 혈액순환을 돕고요. 심장병을 예방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매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포 형성에 도움을 주고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고 성호르몬, 이 호르몬 조절하는 데도 되게 좋은 역할을 줘요. 이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B6 있죠. 걔도 마찬가지로 갱년기 증상 있으신 분들이 비타민 B6도 같이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B군들에 대한 것들은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밀크시슬 말고 또 우리 비타민 B군이 아주 다량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주 싼 거, 종합 비타민도 있고 또 뭐도 있나요? 로켓 파워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특히 로켓 파워에는 비타민 B6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술 많이 드시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 측정을 해보면 비타민 B6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CK만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고혈압들 가만히 원인 분석해보면 비타민 B6도 또 부족한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로켓 파워 같은 거. 어쨌거나 이제 우울감 개선 이런 데 좋은 게 이제 비타민 B3. 저는 이제 비타민 B6도 잠깐 이제 여담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비타민 B3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듬뿍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B6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1, 그다음에 비타민 2, 비타민 B3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아신, 그다음에 비타민 B6,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B5, 여기 이제 판토텐산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판토텐산이 뭐냐면 비타민 B5예요. 그래서 1, 2, 3, 5, 6 이렇게 5가지 들어가 있거든요. 비타민 B군이. 그래서 이 비타민 B군이 필요한 하루치에 100% 이상 정도 들어가 있다. 특히 판토텐산 같은 경우는 비타민 B5, 요거는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데 왜냐하면 부신, 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부신이 어디냐면 신장 위에 이렇게 살짝 얹어져 있는 거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거를 한 500가지 정도의 호르몬을 조절을 합니다. 이 부신이요. 부신이 망가지면 일단 다이어트는 안 돼요. 그리고 암 환자들의 대부분은 부신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판토텐산, 비타민 B5가 그 일을 많이 해요. 여기에 이제 밀크시슬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B군만 내가 특별하게 더 많이 먹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이제 밀크시슬을 좀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게 간에도 좋지만 두루두루 우리 몸 전체 균형을 맞춰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엄선된 부원료가 한 20가지 들어가 있는데 특히 유체분말, 그 다음에 타우린이 뭐죠? 바카스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타우린이잖아요. 딱 먹으면 피로 해소되는 거. 이 타우린 성분 들어가 있고 유체 분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옥수수 단백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인삼 발효 추출물, 런선조각. 저기 이제 이 컴파운드 K가 미량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삼 발효 추출물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아요? 근데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지 저는 이런 성분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거기 안에 이제 16가지 그 야채 과일 성분이 종합적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에 좋다고 흑마늘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 유효 성분은 얼마나 먹겠어요. 근데 여기 안에 뭐 흑마늘, 뭐 빌베리, 석류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 있으면서 간을 전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끔 그런 성분들이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뿐만이 아니라 이 밀크시슬에는 또 뭐가 안 들어가 있어요. 나쁜 거는 안 들어가 있죠. 유해 화학 성분 안 들어가 있어서 이산화규소, 스테아린, 마그네슘, 합성향료, 착색료 이런 것들 첨가물 안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드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간이 내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드시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달 정도는 밀크시슬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저는 한 달에서 한 3개월까지는 두 알 이렇게 3번씩 드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간이 이미 손상됐거나 내가 간을 여태까지 뭐 보호를 안 해줬거나 간에 대한 영양소를 먹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미 간은 피로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도 졸렸고 내가 막 그런 피부도 막 민감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간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처음에는 영양을 듬뿍 넣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슬슬 여기 이제 그 정량대로 이렇게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렇게 드시면 굉장히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을 이제 미리부터 챙겨보자. 라고 하는 거고, 뭐 이런 분들한테 추천한다, 뭐 이런 건데, 이 간하고 같이 연결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MSM이 이제 간이 무리를 하게 되면 어디서 갖다 쓴다? 이 관절에 있는 그 유황을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관절 문제들의 환자들은 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 아프신 분들은 꼭 물어보세요. 약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약 드시는 거 거의 90% 이상이고 약을 안 드셨더라도 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황을 이제 간에서 막 무리하게 일을 하는데 유황은 모자르니까 뼈에서 자꾸 갖다 쓰다 보니까 이게 계속 모자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MSM을 같이 세트로 같이 이제 많이 보내드리고 반대로 간은 자가 증상이 없어서 자기 간이 나쁜지는 몰라. 근데 관절에 있는 데는 염증이 생기니까 관절은 사실은 통점이 없잖아요. 관절도 통점이 없거든요. 연골에도 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뭐 관절이 다 닳아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관절은 100년을 써도 이게 닳아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해하시죠? 관절은 이렇게 쪼그라들 수는 있지만 얘가 막 닳아 없어지거나 부딪혀서 아프거나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전부 다 관절 주위에 있는 뭐가 문제다? 그 염증성이 문제고 대부분 MSM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관절이 아프신 분들의 대부분 또 뭐도 문제 있다? 네, 간도 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트로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간이 안 좋으신 분 당연히 MSM 부족할 거니까 관절에 문제 있을 거고 관절이 안 좋으신 분 당연히 간에 문제 있을 거니까 얘가 세트로 들어가면 되게 좋아서 저는 MSM하고 그 밀크시슬은 세트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빠른 효과를 봐요. 진짜로 제가 데이터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내냐면 저희 되게 민감하게 데이터를 내거든요. 중국에서도 한 200~300명 정도한테는 이 정도 제품은 매겨봤던 것 같은데 한 20일 정도면 본인들이 호전되는 걸 본인 스스로가 다 느낄 정도로 이렇게 드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드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